대청소와 이사 준비로 분주한 봄.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무거운 짐을 옮기다가 허리 삐끗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렇듯 현대인의 80% 이상이 크고 작은 허리병이 있습니다. 물건을 많이 들고 힘들게 많이 걷고 그러면 허리가 많이 아프죠.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가 좀 뻐근해요. 아기 낳은 뒤로는 허리가 좀 아파요. 쑤시기도 하고요.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는 허리 통증. 최근에는 노인 질환이란 인식을 깨고 20, 30대는 물론 10대 청소년들까지 통증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헬로우 닥터,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의 원인과 수술 없이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헬로 닥터 시간입니다. 설명이 다 됐네요. 허리 통증, 그냥 지나치면은 요거 큰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허리 통증을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현종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디스크, 디스크 비슷한 것도 많이 있고요. 디스크 전 단계도 있고, 여러 가지 허리 통증이 있는데, 이건 대부분 현대인들이면 성인이라면 다 조금씩 갖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생활을 하면서 목이라든지 허리라든지 척추에 관련된 통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요통은 걸어서 생활하는, 서서 생활하는 인간들만이 겪는 질병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이런 요통을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평상시 때 바른 자세나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요통하면 허리가 아프다는 질병일 텐데 또 허리가 처음에 아픈 질환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허리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알면 요통에 대해 이해가 쉽겠어요. 네, 그렇죠. 척추는 옆에서 보면 마치 이제 S자 모양을 이루는 총 한 33개에서 한 35개 정도 되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브로 얘기하면 마치 기둥과 같은 존재죠. 그렇죠. 척추뼈는 목뼈가 우리 경추라고 해서 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뼈, 흉추가 12개, 그다음에 요추, 허리뼈가 5개, 이 24개의 뼈가 대부분의 척추를 차지하고 그 밑에 이제 천추뼈, 엉치뼈 5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붙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꼬리뼈, 미추뼈라고 해서 개인에 따라서 4개에서부터 한 5개 정도 되는 뼈가 있어서 총 33개에서 한 35개 정도 되는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끝 쪽에는 4개 있을 수도 있고 5개가 있을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진화가 덜 된 사람은 5개가 있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붙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저 앞에 이거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 비싼 것 같은데 힘들게 가지고 나오셨는데. 예. 이 뼈고요. 예. 그 뼈와 뼈 사이에 이제 디스크라는 구조물이 있고요. 네. 뼈의 중간에는 신경이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뚫렸어요. 예. 우리 감자탕 먹으면은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이 생겼네요? 예, 똑같습니다. 사람 뼈나 동물 뼈나 척추뼈의 모양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그럼 안에 가운데 있는 그 말랑말랑. 말랑말랑하게 지나가는 조직이 바로 예. 신경, 그 척추라는 다발. 신경이고요. 양측에 있는 구멍으로서 이제 팔과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감자탕 먹을 때 그 부들부들한 이게 그 신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뼈 사이에 붙어 있는 물론 돼지뼈입니다. 돼지뼈에서 참 맛깔나는 그 부분이 디스크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뒤에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라든지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디스크라는 게 이 척추 쭉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디스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디스크는 이제 뼈는 아니고요. 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뼈와 뼈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이제 쿠션과 같은 기능을 하는 네. 그래서 척추에 주어지는 어떤 충격을 흡수하고 이제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는 말랑말랑한 조직입니다. 예. 그래서 디스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2가지 부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제 가운데 있는 부위가 수액이라고 해서 예. 태어날 때는 처음에는 한 80% 정도 이제 수분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예. 주황색이 지금 수액이라는 예, 수액이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위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따라서 척추에 주어지는 어떤 충격을 흡수하고 압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렇다가 이것이 나이가 들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퍼석퍼석해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럴 때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흔히 퇴행성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 다음 부위가 이 수액을 싸고 있는 바깥쪽에 마치 양파의 껍질과 같은 기능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쌓여 있는 부위를 우리가 섬유태라고 합니다. 이 부위도 마찬가지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균열이 오게 되고 따라서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이렇게 디스크가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병입니다. 아, 안에 있는 그 수액이 빠져나오는 걸 디스크라고 그러군요. 예, 그래서 정확한 의학명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디스크. 흔히 디스크를. 예, 흔히 디스크라고 얘기하는 건 해부학적인 사실 구조 이름이고요. 예. 네. 디스크 그 탈출증이 정확한 네. 이 표현이 되겠어요? 디스크하고 비슷한 이 질병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디스크가 아닌 경우? 예, 똑같이 그런 아픈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단순히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을 압박해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병도 있고요. 예. 또 관절이 약해지면서 척추뼈의 자체가 위치가 변형이 돼서 앞쪽으로 뼈가 빠진다든지 뒤로 밀린다든지 예. 해서 신경이 눌리는 척추 전이증이라는 병도 증상 자체는 디스크와 유사하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땡기고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더 심각한 겁니까? 디스크가 더 안 좋은 겁니까? 그 치료 방법이 각각은 다르고요. 예. 물론 염좌와 같은 병은 심각한 질환은 아닙니다. 쉽게 고칠 수가 있지만 예. 협착증이나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와 유사하게 치료를 이게 요하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확한 거는요. 그렇군요. 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허리가 뭐 결린다든지 아니면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팔다리가 땡기고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오래 앉아 있는다든지 이제 오래 서 있을 때 또는 이제 심하게 걸을 때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엉치가 아프고 또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려고 허리를 숙이거나 했을 때 허리가 잘 안 숙여진다든지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든지 장기간 운전을 할 때 다리가 땡긴다든지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 디스크를 의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지는 않고 이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과 상의를 해서 증상을 공유를 하셔서 네, 그냥 맞아요. 남들이 하는 방법을 무작정적으로 그 따라하는 무관요법 경우가 같은 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을 이제 악화시키거나 이제 예. 진행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문의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저희 형도 그 디스크 때문에 그 수술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를 그냥 놔두면은 수술까지 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마비가 있다든지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일차적인 방법이 되겠죠. 방치했을 경우에 수술을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심해졌을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초기의 디스크라든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운동요법이나 또는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이제 주사 치료 같은 비수술적인 방법들로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홍 원장님께서 그 이야기해 주시기 수술하지 않고서 허리 통증 치료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 치료하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우선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면서 그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비수술적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샤워하다가 갑자기 이제 허리 통증이 오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잠은 자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아예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병원에 왔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엑스레이, CT, MRI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 척추의 이상이나 협착의 원인을 찾게 되는데요. 이후 검사 결과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4, 5일 전부터 시작된 아주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손으로 부여잡고 걸어야 될 정도로 통증이 아주 심해서 와서 MRI, 척추 정밀 검사를 시행을 했더니 마지막 디스크 쪽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치료는 1차적으로는 증상이 아주 오래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로 해서 신경차단술이라는 방법을 시행을 했고 현재 그 치료한 다음 날부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통증의 한 80% 이상이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신경 차단술은 미세준화 바늘로 원인이 되는 신경을 차단해 통증을 없애는 방법인데요. 시술 시간이 10분 이내로 짧고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이런 다양한 비수술 요법이 많이 소개됨에 따라 많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뭘 넣는 거예요? 그 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저는 이제 약물을 아직 혼합해서 젊고 그런데 뭐 수술하라고 할까봐 걱정했는데 이런 뭐 치료법이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치료했는데 잘 돼서 좋네요.
그러니까 치료만 하고 수술만 했다고 해서 모든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바른 생활 자세, 바른 습관 또는 뭐 금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서 생활 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걸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허리 통증, 자신에 맞는 치료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건강한 허리 지키시길 바랍니다. 신경 차단술, 봤는데 수술하지 않는 건데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 예.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러한 염증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신경 주위에 이제 염증 조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눌려있던 신경이 더 압박을 받아서 통증이 악순환이 되는 고리가 형성이 되죠. 예.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염증을 녹이고 또는 그 통증을 완화시키고 그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약물을 혼합을 해서 그 부위에다가 투여하는 방법이 이제 신경 차단술입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제 신경 박리술이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예. 그거는 이제 꼬리뼈 주위에 아주 수미리미터 정도의 가는 관을 넣어서 신경이 눌려 있는 부위까지 관을 진행시킨 다음에 그 관으로서 염증 조직을 갖다가 뚫거나 또 쉽게 표현해서 신경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그 침 자체로요? 예. 네. 염증을 치료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럼 디스크가 튀어나온 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언뜻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나 이런 것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제거하거나 또는 퇴행성 변화가 온 디스크를 원래의 상태로 돌려놓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다고 반드시 증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 어느 정도 튀어나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워낙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급성기 때는 그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척추 주위에 있는 조직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뭐 운동이나 일상생활에 통증 없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거죠. 예. 아니 근데 저 치료를 했어요. 신경 차단술을 했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2차적으로 또 차단술을 시행해 볼 수도 있고요. 예.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 그 중간의 단계인 최소 침습적이라는 방법 등이 또 있습니다. 최소 침습 그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을 하기 전 단계, 즉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인 방법, 예.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최소 침습적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한 가지 예로는 이제 고주파 디스크 내 열 응고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0.8mm 정도 되는 가는 그 열선을 예. 디스크 내로 이제 삽입을 해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가 와서 균열이 오고 튀어나온 부위를 갖다 가열해 줌으로써 디스크와 또는 그 균열된 섬유 조직 자체를 수축을 시키고 디스크 내부로 자라 들어온 그 나쁜 신경들을 파괴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떼우는 거네요, 디스크를? 수축시키고 그 균열된 부위를 갖다 강화시키는 거죠. 아무튼 그 열을 직접 디스크에다 집어넣는 그런 모양인데 이것도 수술하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점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의 장점은 이제 대부분 마취나 이제 입원이 필요가 없고요. 예. 시간도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면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초기 디스크라든지 심하지 않은 디스크에서는 굉장히 안전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특히 이제 뭐 당뇨 또는 고혈압 또는 심장병 또는 뭐 뇌졸중이 있어서 수술 자체라든지 마취가 아주 위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또는 고령으로 인해서 수술이 꺼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안전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런 수술하지 않는 방법도 있고 이거 해서 안 되면 또 더 강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가 먼저 정확한 디스크인지 이 시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일단 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병이 그렇듯이 이제 치료에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해서 오히려 병을 진행시키거나 악화시킬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의 성공적인 열쇠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자신의 상태와 또는 생활 여건에 맞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스크라는 것은 옛날처럼 만성적으로 허리가 아프고 고생하고 재발만 하는 그러한 병이 아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허리 통증 없이 아주 건강한 삶이 가능합니다. 네. 자, 디스크 치료도 이렇게 계속 좋은 기술이 나오고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